우리가 흔히 그냥 지방은 다 지방인 줄 아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 사람 몸에 백색 지방이 있고요. 갈색 지방이 있대요. 갈색 지방. 네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은 백색 지방입니다.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그런 지방이고요. 네. 갈색 지방은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아주 착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많고 성인에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고 저한테 이제 링크도 해주신 기사가 그 죄송합니다. 그 일본 연구팀이 쥐 실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섭씨 4도에 꽤 뭐 아주 춥진 않지만 꽤 쌀쌀한 기온이겠죠? 냉장고 온도네요. 그렇죠. 2도에서 6도 사이. 2도에서 6도 사이인가요? 아. 그런 온도에서 쥐를 뭐 한 주 동안 사육을 했더니 백색 지방 안에 있는 어떤 효소가 역할을 해서 지방 연소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작용이 활발해지더라. 뭐 백색 지방이 약간 갈색 지방과 비슷한 베이지 지방 세포로 바뀌어서 지방이 잘 타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정말 이 배와 곳곳에 숨어 있는 이 백색 지방이 뭐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에너지를 발열하는 발열 맞나요? 발열. 네, 하는 그런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 효소만 찾아내면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이게 아직은 쥐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정 효소가 작용해서 체지방이 색깔이 약간 갈색 비슷하게 바뀌는 그 현상, 그럴 때 관찰되는 색깔이 약간 좀 진해진 지방을 갈색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인가 보네요. 저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논문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뭐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신 교수랑 잠깐 원문을 조금 봤는데 베이지 지방이라는 게 원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갈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맞죠, 신 교수님? 갈색 네. 지방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네. 네. 그 갈색 지방은 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신 적도 있나요? 이제 열어서. 아니 이 연구는 제가 학생 때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아기들은 근육이 없잖아요. 그죠? 추울 때 우리가 벌벌 떠는 거는 열을 내기 위한 작용이거든요. 근육을 경직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열을 만드는 작용인데 아이들은 그거에 추위에 대한 방어책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요. 추위가 오면. 네. 그때 그 갈색 지방이 그걸 만들어서 다른 지방을 태우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게 갈색 지방의 원리죠. 근데 성인이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유지를 시켜서 이거를 성인한테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비만이 사라지겠죠. 오호. 네. 성인한테서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패시티나 이런 거 찍으면은 갈색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 예방하는데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착한 지방으로 하는 갈색 지방, 그리고 나쁜 지방인 거죠. 백색 지방,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베이지색 지방이 있는 거죠. 베이지색 지방은 백색 지방에 해당이 되지만 특정 상황과 온도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갈색 지방처럼 역할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백색 지방이어도 일부에서 그런 순기능을 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비만을 예방하거나 오히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갈색 지방은 성인한테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환이 될 수가 있다더라, 백색 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실험의 결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에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사람한테 제공하거나 상용화하려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저도 궁금하고 또 질문을 하나 받았던 게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이 중심 체온을 높여야 좀 건강하다, 면역력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보다 보면은 이 쥐 실험도 그렇고요.
갈색 지방 아니면 베이지색 지방 이런 걸 좀 활성화하려면 약간 추운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좀 상충된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그 서늘한 온도. 추운 온도거든요. 거기서 서늘한 기온에 노출이 되면은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보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갈색 지방과 베이지색 지방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얘네들이 막 발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또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을 되면 사실 이런 추위에 노출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살찌는 게 조금 덜해요. 덜 하죠. 제가 아시는 분이 아는 분이 그 하얼빈 분이에요. 네. 하얼빈 분인데 태생 자체가 추위에 강해요. 거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얼빈 사진 봤죠? 지나가던 뱀이 그냥 얼어붙고 새가 얼어붙고 뭐 라면을 뜨자마자 얼어버리고. 네? 물 뿌리면 그냥 눈보라 되고. 네. 이제 그런 곳에서 살던 분이니까 사실은 추위에 단련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추위에 가도 어느 정도 돼도 열이 난대요. 자기는 몸이 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차에 태웠더니 히터를 틀어댔더니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열을 발산하는 기전들이 개발이 돼 있는 거거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추위에 좀 노출을 되면 될수록 열을 발산하는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은 몇 가지 추가 장착이 되는 거죠. 근육이 붙든지, 근육이 떨림이 있든지, 지방을 태우든지, 뭐, 포도당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적응돼가지고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 추위에 노출돼야 살이 빠진다 이런 건 아니라 추위에 노출되면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이 활성화는 돼 있다. 트랙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중심체는 올려야 되는데 추위에 노출되면 되냐.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맥락이 다른 네, 얘기다. 맥락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우리 몸에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임 원장님 말씀대로 추위에 노출될수록 우리 몸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 갈색 지방이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추운 데 있다기보다는 베이지색 지방으로 만드는 그 효소를 어떻게 좀 달리 구해다가 주사라도 맞아서 굳이 추운데 덜덜 떨 필요 없이 그 효소만 딱 따다가 체내에 아직 지실험 단계라서. 그렇죠. 언젠가는 그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들어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서 전 국민이 그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마르면요. 이제 또 뚱뚱한 사람이 예뻐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희소해야 아름다운 거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같은 타입을 좋아한대잖아요. 퉁퉁한 퉁퉁하고 사람. 살이 넉넉하고 이런 게 훨씬 보기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원시 시대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실 에너지를 뭔가 농번기에 많이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백색 지방,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지방들이 많이 보상작용으로 생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너무 과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와 여러 가지 서구화된 현대 시대에서의 그 우리 몸의 보상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뭐 남자들 얘기하면 그럼 술 먹지 뭐 추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추운데 떠느니 술 춤 먹지. 없지 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러 좀 추운 데서 운동하면은 운동 효과가 더 난다. 이제 갈색 지방이랑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또 좀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좀 기계라 그러나 시설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요즘에 뭐 마이크로웨이브부터 그때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거 있잖아요. 근육의 운동을 항진시키는 그 시스템이 되려면 사실은 추위도 사실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육을 떨게 하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고 하지만 갈색 지방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을 오래 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갈색 지방의 활성화된다?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도 한 가지 얘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이라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걷는 거 정도?
아니면 스트레칭 정도? 걷는 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이 갈색 지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는 건 뭐냐 이제 찾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려진 거는 그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도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왜 언론에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지고 비만이 많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운동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많이 쓰거든요. 언론 기사로. 그런 이유도 하나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데 추운 날씨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추운 데서 운동하면 또 관절에 안 좋지 않나요?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 다칠 수도 걱정되고 있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죠. 왜 어르신들이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체지방량은 점점 늘고 운동량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관절이 아파서 또 운동하긴 힘들고 그다음에 추위도 많이 타시니까 추울 때 운동하라는 그런 충고도 사실은 좀 약간 빗나간 쉽지 않아요. 거고. 추울 때 운동하면 또 이게 심혈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또 높아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조심하라는 얘기들이 있죠. 노인분들이 그게 예. 또 위험한 취약한 그런 계층이니까.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그 운동 처방에 그 권고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다 살 빼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제외해버리면 사실 이런 거 고민할 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라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갈색 지방이 발제한 이유도요. 점점 이제 옷이 간단해지고 반소매, 민소매 이제 나올 시즌이 됐거든요, 벌써. 당연히 몸매에 신경 쓰이죠. 예, 비만 환자들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미리 여름을 준비해서. 그렇죠. 이런 게 귀에 쏙쏙 들어올 때예요. 아, 그러니까 또 그런가요? 발제를 네. 또 잘 하신 거죠, 남 기자가. 총 맞았습니다. 여기 총 맞았다는 것은 네. 이런 관련한 것을 다루어 달라라고 근데 이거 지시를 다른 받았다는 방송에서 얘기죠. 뭐 하지 않았었어요? 갈색 모르겠어요. 기자. 총 갈색 쏘신 기자. 분은 어디서 아셨대요? 이걸 총 쏘신 그 부장님인가요? 아니면 누가 쏘셨나? 저희 주말에 SBS 뉴스픽에도 나갔고요. 꽤 네. 관심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이 갈색 지방이 사실 기사는 띄엄띄엄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백색 지방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좀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의학계에서도요, 비만하시는 분들한테는 핫 이슈기는 해요. 이 갈색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게 또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뭐 프론트라인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업체들도 달라붙을 거예요. 이런 게 방송이 나가면 녹차, 카테틴, 아까 그 다음에 캡사이신, 고추의 맞아요. 캡사이신,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성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갈색 지방을 해서 열을 낸다라는 이런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또 이제 또 제품 활성화나 연구가 또 되겠죠. 하루 며칠 전에 내가 네. 녹차 그 카테킨? 카테킨? 예, 카테킨. 녹차 카테킨 성분을 활용한 다이어트 식품, 네, 광고를 또 본 적이 있네요. 그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성인 때 갈색 지방이 남아있고 누구는 없어지고, 사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맞아요.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특성이 갈색 지방을 많이 남기겠더라라는 또 메커니즘 밝혀지고 그 특성을 뭐 활용한 약물이나 아니면은 치료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비만이 또 예방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역학조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일본 학생들 봤어요? 유치원 학생들? 내복 잘 안 입어요. 추운데 양말 입고 반바지 입고 네, 그렇게 유치원 보내더라고요. 보내요. 근데 네. 일본 사람들이 비만이 좀 적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추위에 조금 노출이 돼서 갈색 지방의 활용도가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거죠. 추위에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따뜻하게 하려고 보내요. 그렇죠. 꽁꽁 싸매서 보내고 네. 뭐 차량으로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갈색 지방이 발현하는 거를 추위에 노출이 안 되면서 퇴화돼 버리는 거죠. 그 기전이. 근데 일본 학생들은 사실 추위에 노출이 많이 돼요. 다다미부터 유치원에 갈 때도 진짜 어떻게 추운데 저 반바지를 입고 보내지? 그러게 깡깡 얼려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 조금 역학조사상 갈색 지방이 많고 추위에 노출된 학생들이 많았을 때 된다면 사실은 그런 거면 어떤 추위의 부분이 그런 적응력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갈색 지방을 위해서 애를 춥게 키우기는 또 근데 엄마 마음들이. 예, 인종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복부 비만의 기준은 남자가 더 스트릭트해요, 여자보다. 와.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가 다 허리둘레가 더 여유 기준이 있게 높잖아요. 좀. 근데 일본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다. 예. 신기하네. 그거. 나라마다 그 비만의 기준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남녀가 달라갖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남자 뭐 도쿄에 있는 남성들 보면 다 삐쩍 말라 호리호리하죠. 맞아요. 호리호리하죠.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게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성이랑 남성도 다르대요. 여성이 남성보다 갈색 지방이 많고 마른 사람과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갈색 지방이 많더라. 결론적으로 갈색 지방이 많으면 마른 사람이 아니라 갈색 지방이 많아서 마른 그럴 사람인가요? 수도 있겠죠. 예. 예. 선후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원인 결과가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갈색 지방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갈까 싶습니다. 괜찮아요? 뭐, 아유, 이 다이어트 주제가 좀 많이 선정되는 이유는 요즘 때가 관심이 그런 거죠? 많다는 예. 얘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다이어트 뭐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지는 않은 분들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어디 뺄 데가 있다고. 아이고, 애를 2명 낳아봐요. 뱃살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에이. 근데 이게 조기자랑 할 에이. 때는 술 얘기 좀 많았던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주제가 술 얘기 어. 매일 했잖아. 아니, 나 당연히 그랬죠. 그렇습니다. 갈색 지방 흥미로운 주제였어요.